안녕하세요. 강연 프로그램 의사소통의 MC 김민경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또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13년 얼마나 행복하게 보내셨을지 궁금합니다. 아마 2014년에는 조금 더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왜냐면요, 저희 강연 프로그램 의사소통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감 이야기, 의사소통. 저희 프로그램의 두 번째 강연자는 안과 의사십니다. 이재림 원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잘생긴 외모가 눈에 띄시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과 의사 이재림입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강연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본다는 거의 의미, 저는 안과 의사니까 본다는 거의 의미와 겨울철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눈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제목은 겨울아이입니다. 네, 그럼 좋은 강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겨울철 눈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제목을 겨울아이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CF 이병헌이 나오는 CF를 봤는데 그 헬렌 켈러의 그 3일만 볼 수 있다면이란 자서전을 모티브로 해서 찍은 CF였는데요. 그러니까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라 이런 그런 주제를 약간 응용해서 CF를 만들었는데 그 헬렌 켈러의 자서전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그런 CF를 통해서도 좀 마음이 찡함을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헬렌 켈러가 이제 그 자전에서 보면 친구가 숲속에서 이제 숲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산책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뭘 봤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친구가 뭐 특별한 거 없었어. 뭐 nothing particular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1시간을 숲을 봤는데 아무것도 본 게 없다니. 숲에는 뭐 아름다운 나무들 있을 거고 나뭇가지 그리고 흐르는 시냇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동물들 잔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헬렌 켈러의 그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유일한 희망이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딱 3일만을 내가 볼 수가 있다면 그런 소원이 있어서 자기가 3일을 볼 수가 있다면 어떤 일을 할까 이런 내용을 이제 쭉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헬렌 켈러는 그 첫날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그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자기의 삶의 가치를 일깨워준 그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 설리반 선생님이 그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의 외적인 증거를 보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부모님들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얼굴 표정, 눈동자, 눈빛 다 가슴에 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잔소리인 것 같이 들렸지만 실제 자신을 위해서 얘기해 주시던 그 입술도 보고 싶었고 그리고 항상 지지해 주셨고 또 쓰다듬어 주셨던 그런 손길도 보고 싶었고 여러 가지 그 모든 부모님들의 모든 그런 얼굴 표정도 다 담고 싶었고요. 그 밖에 그 자기가 보고 싶었던 친구들의 얼굴도 보고 싶었고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설레이는 기적을 보고 싶어 했죠.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이나 뭐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그런 데서 인간의 그 예술 작품을 보면서 인간의 영혼을 또 탐구하고 싶어 했었고요. 오후에는 연극이나 또 영화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밤하늘에 빛나는 저 별빛들 다 보고 싶어 했었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보고 싶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그 활기찬 사람들의 얼굴 표정도 보고 싶어 했고 하루 종일 거리에서
이 사람들의 오가는 일상들을 다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그 헬렌 켈러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눈을 볼 수 있다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빽빽이 적어 나가다 보니까 정말 볼 수 있다는 것이 단언컨대 가장 큰 축복이구나. 그래서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겠다. 자, 내가 가진 두 눈에 감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는 3일이나마 볼 수 있게 해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 속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헬런 켈러가 그토록 원했던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소원이 사실 우리에게는 다 일상인 거죠. 그래서 그 자서전을 읽고 제가 가끔 이 다음의 문구를 보면서 가끔 이제 가슴에 이렇게 찡한 느낌을 갖는데요.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다. 그래서 저는 헬렌 켈러의 자서전에서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잠깐 드릴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겨울철에 이제 눈은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할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컨택트 렌즈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라섹이나 라식 그런 시력 교정 수술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겨울철에는 눈이 또 건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택트 렌즈를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끼시는데요. 소프트 렌즈가 있고 사실 하드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시력을 교정해주는 드림 렌즈라는 그러니까 우리 성장기의 어린 애들에게 끼워져서 근시를 어느 정도 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드림 렌즈라는 그런 렌즈도 있는데요. 사실 소프트 렌즈보다는 하드 렌즈가 눈의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눈 건강을 좀 위협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컬러 렌즈가 되겠습니다. 그 부작용들이 이렇게 보면은 컬러 렌즈를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 자꾸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장시간 컬러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변형들도 생길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큰 감염이 생겨서 시력을 잃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렌즈의 합병증들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프트 렌즈나 컬러 렌즈보다는 하드 렌즈가 눈의 건강에 더 좋다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시력 교정 수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력 교정 수술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크게 레이저라는 시력 교정 수술이 있고 안내 렌즈 삽입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라식, 라섹 이런 수술이 있는데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프로그램이 원래 소통이니까 그냥 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라섹이라는 수술이 조금 더 역사가 오래되고 더 많이 하는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꽤 오래전부터 엑시머 레이저라는 수술을 했었는데요. 거의 비슷한데 이제 이름이 변형이 된 게 라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식과 라섹은 이제 각막의 절편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라섹이 좀 더 많이 하고 안전하다고 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면은 눈의 모양이 꼭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죠. 왜 눈의 모양이 튀어나왔을까요? 만약에 수술을 했었을 때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제일 큰 이제 합병증이 각막 확장증입니다. 간단하게 라식과 라섹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두 수술 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을 깎는 양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기구를 가지고 각막의 절편을 만드는 그런 수술이 라식이 되겠고요. 각막의 절편을 만들지 않는 수술이 라섹입니다. 아무래도 한 번 더 절편을 만들고 또 똑같은 양의 레이저를 맞기 때문에 의사의 손이 한 번 더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은 수술이 라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눈인데요. 눈의 모양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튀어나와 있을까요? 네, 사실 저 사진이 이제 원추각막의 사진인데요. 라식 수술의 제일 큰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막이 이렇게 수술을 받거나 해서 얇아져서 튀어나오면 저렇게 원추 모양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반드시 또 주의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들이 생기지 않아야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겠죠. 합병증들을 피하고 싶으시다면은 일단 라섹 수술로 받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국인의 특성이라고도 하는데 뭐든지 좀 다이나믹하죠. 이렇게 좀 되게 정열적이고 그 업무 처리가 되게 빠릅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뭐든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우리가 훌륭한 성장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의료라는 면에서는 가끔 속도를 늦춰야 될 때도 있어서 반복적인 검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경을 맞출 때도 그 시력의 도수 잘못 맞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할 때도 반복적인 검사를 하지 않으면은 오차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차피 다 사람이 또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번 다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또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제 안과 의사인 저는 왜 안경을 쓰고 있을까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일단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수술을 하면 아까처럼 합병증이 생겨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각막의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뒷면도 좋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수술을 하면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그렇게 수술을 해야만 어떤 합병증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눈이 너무 나쁘면은 무리하게 또 수술을 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과학이 또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안전한 수술 방법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렇게 이제 수술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요새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고3 수험생들도 이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고3들의 라섹 수술, 라식 수술 이런 거에 이제 주의할 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어립니다. 그래서 각막이 약하고 우리가 그래서 자외선을 받으면서 각막이 더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아기의 피부는 되게 부드러운데 우리 어른들의 피부는 좀 딱딱하죠. 근데 모양은 뭐 조금 더 그 딱딱한 게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수록 더 수술을 할 때 각막이 튼튼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직은 또 어리기 때문에 성장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력이 조금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재수술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무래도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수술은 뭐 좀 천천히 뭐 20세, 만 20세 이때 수술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군대를 간다든지 특별한 직업을 갖게 되든지 그런 이유로 수술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수술을 생각하는 것도 눈 건강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사실 제일 궁금해하는 것들이 안구건조증입니다. 요새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안구건조증은 치료가 좀 잘 안 된다고 알고 계시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뭐 많은 그 치료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구건조증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여기 인용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안구건조증이 어떤 병인지 알아야 치료를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이제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눈물이
생성이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빨리 이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출이 돼 있는 안구 표면에 일단 손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눈에 이제 어떤 증상이 생기는 눈물막의 질환, 이것을 우리가 안구건조증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정의에 보면은 이제 답들이 많이 다 나오기 때문에 증발이 되지 않도록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눈에 이제 여러 가지 손상이 안 가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우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안구건조증이 아주 경미한 질환일 수도 있고, 정말 또 이제 안구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일단 충혈되는 그런 것들은 흔하게 일어나고요. 이렇게 상처들이 많이 생기고 마르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이는 거, 시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아시고 실제 좋은 치료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희망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과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치료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삶의 질이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1시간에 한 10번 정도 이렇게 눈을 깜빡여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눈을 깜빡이지 않았을 때보다 안구가 훨씬 더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0분 정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PC 작업을 하셨다고 하면은 한 10분 정도는 이렇게 쉬는 것도 좋겠고, 그리고 그 틈에 눈을 계속 이렇게 완전히 깜빡이는 거죠. 이렇게 막 찡그릴 필요는 없는데요. 꾸준하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깜빡임을 많이 해주는 것도 눈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하루에 5분 정도씩 눈 마사지 그리고 온찜질 이런 것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눈 건강과 상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연못에 가면은 개구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개구리는 이제 파리를 잡아먹고 사는데 모든 신경계가 파리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특화가 되어 있고 진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구리는 정지에 있는 다른 물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시각적 정보들을 차단하고 있거든요. 사실 개구리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있는 멋진 연못에서 살고 있는데 그 개구리가 볼 수 있는 거라고는 날아다니는 파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개구리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일상적인 행복들을 잘 챙기시는 그런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요즘 현대인들이 눈이 나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늘 강연이 참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네. 제가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안내 렌즈 삽입술을 저한테 권하더라고요. 그게 안전할까요? 네, 그 안내렌즈 삽입술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시력 교정 수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수술 방법도 다 모든 사람이 다 안전하게 받을 수는 없고요. 역시 경우에 따라서 또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철저한 검사를 시행하고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해주신 이재림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 연말연시라서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무리를 하다 보면은 이 얼굴에 피로가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오늘은 클로징 스팟으로 얼굴 마사지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테라피스트 홍아름입니다. 오늘은 제가 겨울철에 하실 수 있는 보습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안인데요. 세안은 하루에 2번 정도 횟수를 제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너무 과도한 세안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가고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2번 정도로 횟수를 제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질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 1회 정도 천연 곡물을 이용하셔서 각질을 정리해 주시면 피부에 보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천연 곡물 제품을 도포를 하신 다음에 5분 정도 두신 다음에 가볍게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집에서 흔히 사용하실 수 있는 로션이나 크림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로션이나 크림만으로도 피부 당김 현상이 생기신다면 여기에 페이스 오일을 2방울 정도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피부 건조함과 영양까지 더 보충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주 2회 정도 마스크팩을 사용하셔서 팩을 해주시면 추운 겨울 건조함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